현재 해외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 속의 남자. 말하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 그는 바로 마이클 폭스다. 세계적인 트작을 내고도 영화계에서 사라진 이 남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이클 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은 키였다. 남자치고 작은 정도가 아니라 또래 여자들보다도 훨씬 작았기 때문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유년 시절 친동생과 함께 밖에서 놀 때면 3살 터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쌍둥이냐? 고 물을 정도였다. 3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옆에 있는 또래 남자들보다도 훨씬 작은 것은 물론 앞줄에 앉아있는 여자들보다도 덩치가 훨씬 작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데 그 누구 옆에 서더라도 도저히 또래로 보이지 않았다. 마치 노안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드웨인 존슨과 한자리에 있었다면 어른과 아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덩치가 워낙 작다 보니 그에게 몹쓸 짓을 하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사물함에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라며 그 안으로 우겨 넣기도 하고 그를 바로 앞에 두고도 너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라며 거리며 조롱하기도 했다.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이런 경험은 분명 엄청난 상황이다. 그러나 마이클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죽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타격감 제로의 의연함과 여유로움을 보인 것은 물론 때로는 자신이 돌아서서 자신의 작은 키를 비꼬며 괴롭히는 애들마저 웃게 만들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는 말처럼 어느새 그는 호감형 인기인으로 거듭났다. 자신감과 교관계 안정감이 생기자 그는 간절히 꿈꿔왔던 한 가지를 행동에 옮겼다.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자신을 남자로서 봐주는 이가 없었고 이러다가 캐나다 고교 생활의 꽃이라고 할 만한 졸업 스파티에 파트너도 없이 혼자 갈 것 같다 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남녀 성비가 1대9에 가까운 방과후 활동인 연극부에 들어갔다. 연극부는 소문 그 이상이었는데 남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마이클은 여자들 앞에서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매력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를 동생처럼 귀여워할 뿐이었다. 오히려 연극극에서 멋있는 남자 역할은 여자들이 연기했고 작은 키로 인해 자신은 동화 속 난쟁이 혹은 아이 역할만 맡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연극부 활동을 열심히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연극부 선생님이 한 신문지를 들고 오더니 너한테 딱 맞는 오디션 공고가 떴다며 권유했다. 공고에는 12살 아이 모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이클은 자신을 고등학생인데 12살 이웬 말이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너만큼 똑똑한 12살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다. 비록 나이는 12살이지만 뇌는 16살이다. 라며 자신감을 북돋았다. 오디션 담당자들은 마이클의 독보적인 재능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그는 캐나다 TV 드라마 레오 앤 미 위 주연급으로 전격 캐스팅되었다. 설계된 삼촌과 조카의 좌충우돌 일상을 다루는 시트콤으로 마이클은 익살스러운 초딩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했다. 어느 날 제작진은 마이클에게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제대로 된 아역을 못 구해 안달이라며 네가 가면 분명히 성공할 거다 라고 조언했다. 바람이 잔뜩 들어온 마이클은 집으로 달려가 고등학교 중퇴와 할리우드 진출을 간청했다. 아버지는 그래 이왕 나무꾼이면 숲속으로 가야지 라며 태연하게 허락했고 직접 아들을 태우고 미국으로 떠났다. 할리우드에 도착한 그는 각종 오디션을 보며 몇몇 배역을 따냈다. 그러나 출연료를 받고도 에이전트 수수료, 홍보비, 변호사비 등 각종 경비가 빠지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잼과 소스를 잔뜩 챙겨와 식빵에 발라 끼니를 때우는가 하면 오픈 기념 젤리를 여러 번 받아먹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몰래 찾아가기도 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독보적인 동안과 재능 덕분에 그는 여러 드라마에 얼굴을 비쳤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건설 현장 감독인 친형 밑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마지막이라 생각한 한 드라마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바로
패밀리 타이즈였다. 22살의 나이로 17살 고등학생을 연기한 이 시트콤은 관객 초청 라이브 방식으로 촬영되었다. 배우들의 애드립이 빈번히 사용되었고 스태프들은 마이클의 순발력과 유머 감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촬영 중간에도 관객에게 다가가 농담을 던지며 현장을 달구었고 제작진은 그의 스타성을 확신해 중심 캐릭터로 대폭 비중을 늘렸다. 패밀리 타이즈는 매회 6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며 6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방송국 사장 중 일부는 작은 키와 스타성 부재를 이유로 반대했으나 감독이 대사 2줄만 줘도 관객을 5번 웃게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설득하며 마이클의 출연이 성사되었다. 이후 마이클은 상상을 초월한 복수를 감행했다. 시트콤 종료 직후 방송국 사장에게 도시락통을 보내며 친필 사인과 함께 까마귀까지 넣어 보내려다 참았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영어권에서 까마귀를 넣다는 잘못을 인정하다는 뜻의 관용구다. 사장은 이를 보고 2번 다시 사람을 잘못 보지 말자며 반성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뼈아픈 희생이 있었다. 패밀리 타이즈 시즌 3 촬영 중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의 스케줄을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방송국은 거절했다. 마이클은 2 작품을 동시에 소화하기로 결단하고 낮에는 시트콤, 밤에는 영화 백투더퓨처를 촬영했다. 2달간 하루 1~2시간만 잠을 자며 완성된 이 작품은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시간여행물의 바이블이 되었다. 그러나 촬영 중 기타줄을 튀기던 그에게 이상 신호가 왔다. 새끼손가락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간 증상이 이어지자 그는 병원을 찾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다. 병명은 파킨슨병. 완치가 불가능한 퇴행성 질환이었다. 충격은 컸다. 설상가상으로 판정 직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절망에 빠진 그는 세상이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냐며 오열했다. 이후 그는 웃음을 잃고 술에 의지해 잠드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가족, 특히 아내는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그를 붙들어 주었다. 마이클은 모든 문제는 인정하고 나서야 극복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고 7년 만에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대중의 뜨거운 지지 속에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용기를 얻었다. 파킨슨병 진단 후에도 그는 시트콤 스페인시티 위 주연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병세는 악화되어 왼손 전체, 나아가 팔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7년 만에 공식적으로 투병 사실을 밝히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마이클은 굿 와이프 등 수많은 드라마와 토크쇼, 애니메이션 성우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무하마드 알리 등과 함께 연구비로 2조 원을 기부하며 병마와 싸우는 이들의 희망을 전했다. 2025년 그는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오른 모습은 육체적으로 힘들어 보였으나 유쾌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절망을 희망으로 이겨낸 남자 마이클 폭스 이야기. 30년 넘게 병마와 싸우며 인생 최정상의 자리에서 인류에 기여하는 그의 삶은 진정한 영웅서사시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